서울 시내 3차 면세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티켓 3장을 놓고 5개사가 경합 중인 가운데 특히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을 받지 못한 롯데와 SK네트워크스는 재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은행권 대출금리는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예적금 금리와는 대조적입니다. 기아차의 첫 친환경 하이브리드 SUV 니로가 최고 연비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 뉴욕까지 8일간 기름을 4번만 넣고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맥주, 빵, 계란값에 이어 서민의 친구 라면값도 오릅니다. 업계 1위 농심은 라면 가격을 평균 5.5%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차 시내 면세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롯데와 SK 등 국내 5개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면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특허 수수료까지 20배 인상되면 더 이상 축배가 아닌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밤 8시 서울 시내 3차 면세점 심사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재 티켓 3장을 놓고 국내 5개 대기업이 경합 중입니다.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은 롯데와 SK네트워크스는 재탈환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점을 강남권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5년간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최신원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를 능가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며 5년간 6천억 원 투자를 밝혔습니다. 재도전에 나선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를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고 5년간 500억 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면세점에 진출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신세계와 HDC 신라는 각각 3,500억 원과 2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유통업체 빅5가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수백억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20배 인상할 방침입니다. 현재 면세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면세점 심사는 최순실 게이트에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보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를 더 우려한 탓입니다. 그런데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예금과 적금 금리는 요지부동인데 왜 그런 걸까요?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신규 코픽스는 1.51%로 한 달 새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금리 변동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코픽스는 물론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등이 오르면 이와 연계된 대출금리도 상승합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상금리까지 추가로 올려 지난 11월 말 은행권 주택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9월 말 대비 각각 평균 0.58%포인트, 0.2%포인트 뛰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평균 3%대 후반까지 올라 더 이상 2%대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수준을 회복한 셈인데
같은 기간 수신금리는 반대로 0.1%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수익이 늘어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키워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하느라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대출과 예적금의 금리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출은 시장금리가 반영돼 매일매일 고시되고 최근 흐름이 반영돼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예적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수신금리는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기아차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SUV 니로가 미국에서 연비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 뉴욕까지 8일을 달렸고 리터당 32.56km의 연비를 기록했는데요. 6,000km를 달리면서 기름을 4번밖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아차의 첫 친환경 전용 소형 SUV 니로가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대륙횡단 부문에서 최고 연비를 달성한 겁니다. 니로는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LA시청을 출발해 11일 뉴욕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효율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웨인 자디스와 로버트 윙어가 번갈아가며 니로를 몰았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5,979km. 8일간 쉬지 않고 달린 니로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32.56km. 이로써 니로는 기네스 대륙횡단 연비 기록 부문 첫 번째 기록 보유 차량이 됐습니다. 이때 사용한 휘발유는 183.6리터, 주유 횟수로는 4.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네스북 연비 신기록을 달성한 니로는 부품을 하나도 개조하지 않은 실제 판매되는 모델과 동일 사양입니다. 이번 기네스 기록 달성으로 니로의 뛰어난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으며 향후 미국 시장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아차는 2011년 K5 하이브리드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K5 하이브리드는 미국 48개 주 12,710km를 완주하며 평균 연비 리터당 27.46km로 최초의 하이브리드 대륙횡단 차량으로 등재됐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니로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서 총 5가지의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오늘 소비자 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주, 빵, 달걀 가격이 오른 데 이어 라면값까지 뛰어 서민 생활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면값이 오릅니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은 20일부터 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5.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은 780원에서 830원으로, 너구리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짜파게티는 900원에서 950원으로, 육개장 사발면은 8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최근 출시된 짜왕, 맛짬뽕 등에 대한 가격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상이 5년 1개월 만이며 비용 부담 압력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매 관련 비용과 물류비, 인건비와 같은 제반 경영 비용이 상승했고 5년간 누적된 상승분을 흡수하다 이번에 최소한의 폭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자 팔도와 삼양식품 등 주요 라면 업체들도 가격을 올린 바 있어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수년간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올라 현재 가격 인상을 두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뚜기와 팔도는 현재까지 라면 가격 인상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면값 인상에 앞서 맥주, 콜라, 빵 가격도 이미 오른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퍼지면서 지난 2주간 달걀값이 10%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따른 식품업계 가격 인상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가족, 이웃과 적을 나누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투자하면서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고 또 생리대에 투자하면서 구매한 만큼의 생리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은 기자입니다. 영화 엄마의 공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작진 이메일로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전달하면 이 편지를 영화와 함께 극장에서 상영하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엄마의 공책은 반찬 가게를 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생기는 일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목표 관객 수는 약 16만 명이며 관객 수가 증가할수록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기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생리대 제조업체 29데이지는 지난달 투자금을 제품으로 돌려주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습니다. 29데이지는 이때 함께 나누명 패키지를 별도로 출시해 투자자들이 구매한 만큼의 생리대를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고 펀딩 시작 10시간 만에 투자금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딜럽도 투자금을 수제 소가죽 팔찌로 돌려주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수익금의 10%를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516%, 258% 펀딩에 성공해 기부금을 전달했고 내년 2월 직접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 새롭게 지어지는 마을학교에 투자자들의 이름을 새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 미래의 금융산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핀테크인데요. 이 금융산업에서 보험업계는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삼성화재가 업계 대표주자로서 발빠른 핀테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과거 보험계약 한 건당 많게는 100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블릿 PC 한 대로 상품 설명부터 상담, 설계, 그리고 가입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고객과 상담하면서 고객의 요청을 계약에 바로 반영해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일찌감치 보험 영업에 IT를 접목해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빽빽한 글자로 가득 찼던 종이 대신 수백 건에 달하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활용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그 결과 어려운 보험 상품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VR 콘텐츠까지 만들어 체험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360도 VR 영상 체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족 나들이, 초보 운전 엄마, 택시기사, 총 3편으로 제작된 영상은 상황별로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VR 영상으로 생생하게 구현합니다. 삼성화재가 적극적으로 보험 영업에 IT를 활용하면서 삼성화재 전속 설계사들의 태블릿 PC 보급률은 95%에 달합니다. 거의 모든 설계사가 보험 영업에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 신계약 중 절반에 가까운 계약이 전자서명을 통해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회 탄핵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으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입니다. 총 24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며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네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당일의 미용시술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부당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친박계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이현재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우택 이현재조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2표를 얻어 55표를 받은 비박계 나경원 김세연조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 내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비박계의 집단 탈당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와 구현대 1, 2차로 최고 7억 원이 올랐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전용 169제곱미터는 작년 말 기준 시세는 평균 24억 원이었으나 12월 현재 31억 원입니다. 또 구현대 1, 2차 전용 196제곱미터는 작년 말 평균 25억 5천만 원에서 현재 32억 5천만 원으로 역시 7억 원이 뛰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113 대책과 대출 규제 등으로 침체되고 있지만 올해 10월까지는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강남권에선 성남 판교 알파리움 1단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129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작년 말 평균 11억 3,500만 원에서 현재 14억 5천만 원으로 3억 1,450만 원 상승했습니다.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창신아파트 전용 37.6제곱미터로 작년 말 5,500만 원에서 현재 9천만 원으로 63.64%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해 0.01%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째입니다. 10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 주식 기준으로 467만 주로 이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19일에서 21일 사흘간 온비드에서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당진 청구 아파트 등 전국의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 77건을 포함한 1,034억 원 규모 889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40여 년간 10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임대주택 재고율은 5.9%로 OECD 평균인 8%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LH는 앞으로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김혜정 씨. 행복주택은 김 씨와 같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결혼 5년 차인 김 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빚 없이 보금자리를 꾸린 것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0월 살고 있던 빌라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세를 연장하자니 수천만 원 오른 전세금이 부담됐고 당장 집을 사자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연히 보게 된 행복주택 모집 공고.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 임대료 14만 원가량을 내면 6년간 살 수 있다는 얘기에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그 전세기간 만료가 돼서 이제 이사를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좀 대출을 받아서 다른 뭐 빌라나 뭐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대출을 저희가 안 받고 이사를 온 거거든요. 김 씨는 남은 거주 기간 동안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97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최초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후 12월 현재까지 95만 4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엔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 계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는데요. 좀 더 실제 수요에 부응을 하면서도 저렴하고 좋은 위치에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 이후 LH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분당 오리사옥에서 다음 세대 또 다른 100만 호를 준비하며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건데요. 이 자리에선 정부 부처, 학계, 유관업계, LH 전문가들이 참석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역할과 과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이런 시대에 맞게 소단위의 다세대 주택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단독주택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개발과 거기에 따른 설계가 준비돼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LH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착형 소호 공간을 마련하고 단지 내에서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대 변화에 맞게 IT 기술과 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홈 주택과 제로에너지 주택 등 첨단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죠? 오늘 아침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은데요. 서울이 영하 9.8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고요. 대관령은 영하 20도로 밑돌았습니다. 남부지방도 의성 영하 12.3도 등 영하 10도를 밑돈 곳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하늘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살짝 내린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맑았지만 중북부 지방은 늦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은 내일부터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토요일은 흐리다가 대체로 맑아지겠고요. 일요일은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대전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대체로 맑겠고 속초 2도에서 10도, 울진 0도에서 1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겠고요. 광주와 전주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부산 1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겨울치고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월요일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소주값이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맥주값과 빵값이 올랐고 또 최악의 AI 사태로 계란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젠 라면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금리도 죄다 오르고 있다는데 죄다 오르고 내리는 건 눈밖에 없다는 댓글이 떠오르네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